40년. 참 긴 시간입니다. 한 회사에서 청춘을 바치고 땀과 열정을 쏟아낸 시간입니다. 제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친구 김병만 씨입니다. 얼마 전 40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정년퇴직하였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병만 씨는 제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믿기지 않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 후 나는 이제 뭐지라는 질문 앞에 서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이 허전함의 정체와 이를 극복하고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되고 공감이 되는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작 전에 아직 생생 100세 TV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위해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느끼는 이 허전함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은퇴 후 증후군 또는 은퇴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을 작은 죽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삶의 큰 부분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며 매일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역할 상실에서 오는 정체성 혼란과 함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 박 과장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저 아빠나 남편이라는 역할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우울감, 불안감, 심지어 신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시니어의 경우 평생을 가장이라는 역할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이 역할이 사라졌을 때의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남성 은퇴자의 약 30%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러서 우울감을 속으로 삭히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만성 피로,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 등이 그 예입니다. 회사가 곧 삶의 전부였던 분들에게 퇴직은 존재의 이유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항해를 하던 배가 갑자기 멈춰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와 같습니다. 제 친구 김병만 씨는 전형적인 평생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김 부장으로 불리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동료들은 부장님, 이제 푹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병만 씨는 그 말에 안도하기보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은퇴 후 그는 극심한 허전함을 겪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첫 3개월을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정말 할 일이 없었어.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회사에서 정해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점심시간이라는 규칙이 사라지니까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았네. TV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그러다 낮잠이 들고 하루하루가 텅 빈 느낌이었네. 특히 나를 찾아주는 회사 전화가 끊겼을 때 내가 정말 무용지물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침에 샤워할 필요도 없고 넥타이를 맬 필요도 없으니까 내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았네. 그땐 정말 우울증 초기 증세까지 있었던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지.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네. 병만 씨의 아내분은 처음에는 남편이 퇴직 후 편하게 쉬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남편을 보면서 큰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밥맛이 없다고 하자 병만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지만 이내 수저를 놓는 모습을 보며 병원 진료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병만 씨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바로 그 다짐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병만 씨가 허전함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바로 나만의 시간표 만들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날 밤에 세워둔 시간표를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에서처럼 강제된 규칙은 아니었지만 이 시간표는 그의 삶에 다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시간표에는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동네 뒷산 걷기, 8시 신문 읽기, 오전 10시에는 도서관 방문, 오후에는 관심 있던 기술 배우기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표는 회사에서의 정해진 루틴을 대신하는 새로운 삶의 규칙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지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했고, 걷기 운동을 나가는 것도 귀찮았지만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며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과 함께 도파민이 분비되어 우울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병만 씨는 이 작은 시간표 덕분에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었는데 시간표를 만드니 하루하루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와 함께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저녁은 직접 요리하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같은 아주 사소한 목표였지만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성취감을 작은 목표들을 통해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룬다는 말처럼 병만 씨는 작은 성취들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병만 씨는 회사에서 얻었던 역할을 대체할 새로운 역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회계 업무 전문가였는데 퇴직 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재무 상담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릴 때 다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나의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보람 있더라고. 그 순간 내가 단순히 퇴직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된 거지. 회사에 명함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네. 이처럼 나눔을 통해 얻는 사회적 역할은 은퇴 후 허전함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봉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새로운 소속감을 제공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병만 씨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 꿈이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목공 동호회에 가입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퇴직 후 줄어들었던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목공 전문가로 불리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작품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동호회 사람들과의 관계는 취미와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한 것이라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만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의 삶은 퇴직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은퇴를 인생의 마무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생 계획표를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 중반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지 등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얻었던 사회적 지위와 수입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려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퇴직 후 허전함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새로운 취미도 즐길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만 씨도 꾸준한 걷기 운동 덕분에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40년 평생 직장, 그 마지막 날의 허전함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전함을 단순히 인생의 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인생 이막의 시작으로 만들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병만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회사 울타리 밖에도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생생 100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